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부건설입니다. 일단 건설 업종이죠. 예, 건설주이고, 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이 주식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성장성과 그리고 브랜드력에 대한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분석을 좀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부건설은 보시면 제가 작년이죠. 작년 11월 7일에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었어요. 2021년 건설주에 무조건 주목하라. 네, 무조건 주목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수도권 신흥강자, 동부건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11,350원이었는데 현재는 14,150원이니까 대략 한 주가는 25%, 한 24%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른 기업들이 꽤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 동부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것이냐 혹은 적게 오른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럭저럭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의 실적 그리고 추후의 브랜드 가치 상승도를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안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설주 중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압도적 1등이에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면서 배당 수익률을 급격하게 늘렸죠. 지금 가격대에 대비해서도 작년에 배당 수익률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6% 이상, 한 6.4% 정도, 한 6%가량의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주로서의 그런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금리에 대한 그런 관심도와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관심도도 똑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배당주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저는 꽤나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배당만 얻기 위해서 하는 투자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외에도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던가 혹은 압도적인 저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 건설업종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급이 점차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분양가에 대한 상한제가 거의 유명무실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상승도 역시나 꽤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물량 증가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증가까지 함께 이루어지면서 건설업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년 대선에서는 그 누구도 건설에 대한 공급을 지금처럼 과거처럼 막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건설기업 전부가 좋아질 것이냐? 그건 아니죠. 가면 갈수록 이 브랜드를 굉장히 따지는 문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례로 동부건설이 한진중공업을 매수를 했어요. 지분의 66%가량을 매수했는데, 이 한진중공업의 그런 브랜드를 이제 동부건설의 센트레빌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그냥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혹은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식의 입지라던가 혹은 그런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졌다면 이제는 그에 더해져서 브랜드력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역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중소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보다 역보다는 조금 더 멀더라도 이제 1군에 속해 있는 뭐 자이라던가 힐스테이 이런 1군에 속해 있는 브랜드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뭐 1, 2억 정도 높을 정도로 이 브랜드력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브랜드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이 있습니다. 일단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서울의 대치동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좀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이었지만 이제 중간에 좀 파산을 한번 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거의 망하다시피 하다가 이번에 몇 년 전에 이제 사모펀드 측에서 새로 이제 인수를 해내면서 다시금 이제 일취월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부건설의 이제 센트레빌에 대한 그런 브랜드 파워력이 20위권 밖이었어요. 20위권이었지만 이제 현재 기준으로 브랜드력이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9위까지.
그만큼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러한 것도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R&D 비용, 그러니까 판관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판관비에 많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다 마케팅 비용이죠. 이 브랜드력을 살리기 위한 그 마케팅 홍보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동부건설,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뭐 NHP, 뭐 오피스P 컨소시엄에서 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부건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이 괜찮겠느냐. 왜냐면 몇 년 전에 한번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위험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꽤나 많으셨어요. 근데 보시면 부채 비율이 110이에요. 건설기업 치고는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이 꽤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좀 완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올해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가 않죠. 이제 올해까지만 동부건설에서 이제 밝히기를 올해까지 이제 확장성에, 그러니까 내실 다지기와 혹은 성장보다는 확장성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러니까 판관비를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 홍보 비용을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러한 영업이라던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년을 바라본다면, 내후년을 바라본다면 꽤나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모펀드 쪽에서 이 엑싯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기업을 판매를 하고 매각을 하고 나가려면은 결국 실적을 극대화 시켜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꽤나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부건설에 대한 그런 브랜드력의 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대주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대주주가 키스톤 에코 프라임이라고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제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키스톤 에코 프라임의 대주주가 주요주주가 이제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 자,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개발할 때 어디가 꽉 잡고 있죠? 한국토지신탁과 그리고 한국자산신탁에서 꽉 잡고 있죠. 그 중에 하나인 한국토지신탁이 이 동부건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동부건설 대주주의 또 그 사모펀드 대주주가 한국토지신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시너지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동부건설이 기사회생한 것도 한국토지 신탁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소건설사 혹은 중견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회사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했지만 아직 성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부건설의 그런 메리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부엔텍이죠. 이 동부엔텍의 매출액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부건설의 매출액의 2%에서 3%밖에 차지를 안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5%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 동부엔텍은 참고로 이 환경 폐기물 업체입니다. 건설을 하고 지금 보시면 건물 하나 짓는 데에도 어마무시한 환경 폐기물들 많이 나오죠. 뭐 철근이라던가 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폐기해주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동부엔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오롱 건설의 코오롱 환경, 뭐 태양건설의 TSK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GS건설도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동부건설 역시나 이 폐기물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ESG에 대한, 특히 그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강조점이 점차 강해지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건설사는 앞으로 도급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발언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환경 폐기물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와 가지고 있지 않는 건설사 간에 그런 수주 경쟁에 붙었을 때에는 상당히 이제 환경 폐기물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들을 가지고 있는 동부건설에 대한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역촌도 있고요, 또 반포도 있고, 방배, 과천, 인천, 주안, 그리고 가장 걱정되었던 당진에서까지도, 참고로 당진에서도 미분양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분양 절차를 마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 정비 사업이라던가 혹은 재건축, 재개발, 도급 사업 이런 것들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OC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1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전체적인 수주 잔고가
4.6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4.6조 원까지. 여기에 대한 이제 서울과 경기도권이 대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건설사 중에서는 거의 탑픽인 그런 경쟁력의 탑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매출액 기준에서도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매년 매출액이 1.2조 원 정도 나오고 있음에도 수주잔고가 여전히 작년 기준에서 1.2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가 4.6조 원 정도, 4.6조 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의 실적이라던가 앞으로의 안정성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뭐 가로주택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진출도 상당히 좀 화끈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GS건설을 분석해 드릴 때에도 GS건설이 지금까지는 다른 행보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모듈러 주택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좀 확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동부건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미 공격적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광주광역시의 내방동에서도 수주를 좀 했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센트레벨의 경쟁력과 그리고 최대주주, 그러니까 한국토지신탁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꽤나 좀 의구심이 있는 기업이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브랜드력의 가치성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규모 건설사는 아니지만 이 중견기업으로서의 압도적인 그런 브랜드력을 봤을 때에는 결국 대기업 정도에서 하나 정도 그리고 중견기업 정도에서 하나 정도를 본다면 동부건설도 이 중에서는 좀 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예정이에요. 올해 이제 서초구 방배동과 그리고 역촌도 이제 센트레빌이 지금 차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서초구, 역촌도 꽤나 서울 지역에서도 요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뭐 다른 여타 건설사들, 뭐 예를 들어서 동부건설보다 더 규모가 큰 뭐 서희건설도 있고요, 뭐 파라곤도 있겠지만 그런 건설사들에 비해서 뭐 환신도 있겠죠. 오히려 더 강력한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가총액이 더 낮다거나 혹은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이제는 점차 부여되지 않을까. 특히 고평가에 대한 매력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건설사가 정말로 좋은 것이 앞으로 맞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브랜드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지금 뭐 1, 2등 하고 있는 뭐 자이,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1, 2, 3등 뭐 디엘겐스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비해서 훨씬 더 브랜드력을 키울 수 있고요. 브랜드력을 키운다는 것은 뭐 가치적인 리레이팅이라던가 혹은 실적의 성장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주로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건설업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본다면 동부건설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니지만 좀 본다면 지금도 물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이 동부건설에 대한 조정을 이제 노리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결국에는 이라인 때부터 이라인 때 그리고 이라인 때까지 대략 13,500원에서 12,300원대까지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꽤나 매력적인 그런 구간으로 보일 수가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3파동이 언제 끝나느냐 3파동이 끝나고 4파동 조정에서 잡는다면은 결국 이 라인대를 좀 놀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동부건설, 센트레벨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